정적분의 계산 2번입니다.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앞서 배웠던 정적분은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 잠깐 보고 갈게요.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합의 극한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구하려면 이 예제에서 확인했지만 합을 구해서 실제 그것의 극한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죠. 다만 이 합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합을 알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고, 그러지 않고 식이 조금만 더 복잡해진다면 합을 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내용이거나 뭐 하더라도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극한까지 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로는 모든 상황에서 정적분을 구하는 것에 대응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를 밝히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하자라는 게 이 다음 장의 목표입니다. 내용 보시면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적분처럼 보이지만 정적분은 결과가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상수가 아니고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은 고정되어 있는 값을 갖지만 위쪽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이 부분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아까 정적분이 뭐라고 했어요? 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표현은 제가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것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래의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그냥 표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p적분 함수에다가 윗끝인 x를 이 t 자리에 집어넣어서 x로 바꾼 애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는 식인데 일단 이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저 위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용해서 실제로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번에 뭐 하려고 하냐면 저 sx를 미분하면 fx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분의 정의는 뭐였어요? 평균 변화의 극한이었죠. 평균 변화의 극한이니까 어떤 상황을 생각할 거냐면 x에서 x 플러스 델타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ft p적분 함수의 독립변수는 t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게요. 제가 t가 x에서 아니 이렇게 쓰면 할까요? 구간 이렇게 씁시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죠? 이 구간 내에서 이렇게 쓰게 되죠. 델타 x가 분모고요. 델타 s가 분자인데 델타 s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식에다가 델타 x가 0을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 s 프라임 x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요. 맞죠?
하지만 미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미분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미분하면 저게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증명이 좀 약간 좀 독특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Sx는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이면 최대 최소의 정리가 성립하죠. 최대 최소의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Sx는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니까 이게 사실 증명 과정의 핵심이 돼요. 얘는 이제 함수 연속도에서 배운 최대 최소의 정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그림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언제? 델타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그런데 델타 x가 양수일 때만 좀 구체적으로 보고 음수일 때는 그냥 그렇게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때 그림 그려볼게요. 자, y는 fx가 ft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a였고, 여기가 x였고,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실제로 저 델타 s라는 의미는 아직 조금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뭘 좀 보시면 좋냐면, 여기 이 부분이 s x 플러스 델타 x예요. 그죠? 그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모든 선이 겹칩니다. 안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sx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가 델타 s가 되냐면 여기 이 부분이 델타 s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양음을 구분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얘가 저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이 상태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림 겹치면 잘 안 보일까봐 좀 지울게요. 네. 그럼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구간 내에서 최대와 최소가 있거든요.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를 최대값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를 최소값으로 보면 될 것 같죠. 제가 구간을 지금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그런데 최대 최소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존재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최대값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런 식의 직사각형을 하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볼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가 최소였죠? 이 최소값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런 형태를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델타 S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셨죠? 델타 S의 위치는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가 델타 S인 거죠? 그래서 사실 최대와 최소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든지 아무튼 있기만 한다라고 하면 델타 S라는 놈은 이 범위 안에 놓이게 되죠. 최소값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최대값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이 최소값 곱하기 델타 X가 저쪽에 있는 파란색 직사각형이고요. 최대값 곱하기 델타 X가 그림상에서는 이제 빨간색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 존재할 것이다. 이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X가 양수일 때를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최대치에서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런 상황을 만족할 겁니다. 면적 구할 때 반대로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면적을 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델타 X가 음인 경우에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혹시 혼동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마찬가지로 하지 말고 그림 그릴게요. 그림 한번 더 그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 이쯤이 최대값인 것으로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가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여기 이쯤이 최소값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델타 S는 이 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델타 S가 사실 이제 음의 값이잖아요. 델타 S가. 왜냐면 이제 함수 값이 변화량인데 변화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면적으로 사실 그림을 해석하는 이유는 면적 때문이니까 마이너스 델타 S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적으로 보시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델타 X가 음이면 마이너스 델타 X가 양이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델타 X로 나누시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겠죠? 네, 결과가 같습니다. 이때 델타 X를 이제 0으로 접근시키시는 게 이거의 목적이니까 이러면 둘 다 그림 잘 보세요. 델타 X가 0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림에서는 구간이 이렇게 좁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구간이 이렇게 좁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x랑 x 플러스 델타 x가 결국 같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소값이라는 것도 결국 뭐가 되냐면 fx로 접근하고 함수의 최대값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fx로 접근하거든요. 이해하시죠? 예.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가 이제 도함수라고 했죠. 얘가 fx가 될 수밖에 없다. 아까 sx가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sx가 a에서 x까지 ftdt였잖아요. 예. 이걸 x에 대해 미분하시면 fx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죠. 별로 안 어렵죠? 예. 그리고 얘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 식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이렇게 D축이 있고 이렇게 YNFT라는 함수가 있을 때 A가 있고 이제 X까지 적분을 하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정적분은 뭐였어요? 정의에서 사실 가로의 길이가 0에 하나씩 가까운 직사각형의 합이었고 가로의 길이가 0에 하나씩 가깝다는 것은 그냥 사실은 선분이다 이런 관점이잖아.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이렇게 무한개의 직사각형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실제 의미인데 이렇게 더하고 있는 과정 중에 미분은 뭐냐면 순간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야 너 방금 뭐 더했어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럼 방금 더한 건 얘란 말이에요. 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x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fx인 거죠. 아니 느낌이 잘 안 오시면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적분하다 보면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다 라는 거고요. 또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증명입니다. 두 번째 증명만 하시면 이제 정석분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방금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자, 이렇게 잡으면 S 프라임 X가 뭐였어요? 아까 fx였죠? 근데 이렇다는 건 이 sx라는 놈이 함수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다 이런 걸 뜻해요. 왜냐하면 sx를 미분해서 fx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이 여기 보시면 부정적 분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를 large fx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sx랑 large fx는 상수항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x라는 놈을 large fx 플러스 적분 상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SA라는 놈을 구해보면 이게 A부터 A까지 정적분이잖아요.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면 정적분의 결과는 0이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SA는 FA 더하기 C일 테니까 FA는 마이너스 C라고 볼 수 있는 거죠. C는 마이너스 FA라고 할까요? 네, 똑같은 말인데 C는 마이너스 FA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 사실을 이용하면 이 식을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SX는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다. 이렇게요.
이 말은 sx는 원래 뜻이 뭐였냐면 a에서 x까지 ft dt였잖아요. 이게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다 이 소리고요. 그쵸? 예. x 대신 이제 b를 대입하고요. t는 그냥 적분 변수를 다시 x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식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일명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엄청난 식인데 진짜 엄청난 식입니다. 왜냐하면 정적분을 계산하려면 합을 구하고 극한을 계산했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인데 이걸 비적분 함수인 fx의 부정적분 하나를 구해놓고 그 둘의 함수값의 차, 즉 숫자 두 개 빼면 얻어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적분을 굉장히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두 함수값의 차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적분은 결과가 상수잖아요. 그죠? 숫자란 말이에요. 정적분이 왜 적분이라는 이름을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식입니다. 부정적분과 관련 있는 연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함수값을 대입해야 돼서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직접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중간 계산 과정을 좀 거치거든요. 예.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A에서 B까지 이 fx dx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기호가 실제 있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부정적분이 구해진 상태에서 b를 대입한 값에서 a를 대입한 값을 빼는 이 중간 연산제를 거치게 되십니다. 보통은 아주 간단한 적분이 아니라면 이 중간 연산제를 거쳐서 적분을 하게 되고 어디 구석등에 부정적분 쓴 다음에 빼고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3번 다음 정리가 성립함을 증명해. 이게 뭐예요? 윗끝과 아랫끝을 교환하면 정적분이 부호가 변경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아주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데 부정적분 하나 잡아놓고요. 얘는 그러면 large fb 마이너스 large fa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부호를 바꾸면 large fa 마이너스 large fb니까 위끝과 아래끝이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다 라는 얘기고요. 윗끝과 아랫끝을 바꿨더니 정적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사실 무슨 뜻이냐면 정적분의 방향성을 갖는 어떤 면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을 텐데 이 방향성이라는 게 y축 방향성만 갖는 게 아니고 x축 방향성 역시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 오른쪽 방향으로 적분을 하고 함수 값도 양인 상태이면 여기 무조건 정적분이 뭐가 나와요? 양의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똑같이 함수 값이 양인 상태더라도 이쪽 방향으로 적분하면 양이지만 이쪽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면 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x축 방향성은 간다 이런 얘기고요. 자 실제로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해봅시다. 부정적분을 구하려면 곱의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일단 저걸 전개해야겠죠. 저걸 전개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뭐 그림 그려서 구분 구족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부정적분이 4분의 1 x에 대해 제곱 마이너스 x. 적분 상수는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냐면 써도 어차피 빼는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분 상수를 0이라고 보는 부정적분을 대표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빼시기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쉽죠? 예. 두 번째도 전개를 해보시면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일 텐데 부정적분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적분 처음 배운 친구들이 한 짓이 뭐냐면 여기다 진짜 1을 넣어서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둘을 빼고 있는데 그럼 엄청 복잡해요. 어차피 뭐라고 했냐면 정적분도 적분의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합차의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차거든요. 즉 얘들 다 따로 적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의 부정적분에다가 2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뺄 거고 얘의 부정적분에다가 2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뺄 거고 얘의 부정적분에 2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뺄 거고 얘의 부정적분에 2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각각을 따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계산하실 때 얘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4분의 1 놓고 2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4제곱 빼는 거죠. 그럼 15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2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 세제곱 빼는 거니까 9 되겠고요.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 제곱 빼는 거니까 3 될 거고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4분의 9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각 항을 따로따로 적분하시는 게 훨씬 계산이 간단하다라는 거고요. 정적분의 기본 성질을 써라 라고 했는데 뭐 부정적분의 성질에서 오는 거니까 첫 번째 상수배의 정적분은 정적분의 상수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합차의 정적분은 정적분의 합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정적분에서만 나온 성질인데 기억하기는 되게 좋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보세요. 아주 쉬워 보이죠? A에서 B까지 정적분 할 거면 A에서 C까지 정적분 한 다음 다시 C에서 B까지 정적분 한 결과를 더하면 된다.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고 아주 쉽습니다. 아, 진짜 쉽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윗끝과 아랫끝 그리고 P적분 함수가 일치하는 정적분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도 사실 거꾸로 가는 것을 더 주로 쓰게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방향으로 가는 걸 훨씬 더 자주 쓰게 되죠. 그리고 이 C가 막연하게 이제 이 공식을 보여드리면 학생들은 이 C가 A와 B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X가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여기 더하기 여기 이 소리 아니냐? 이 소리도 맞는데
이 C는 A 왼쪽에 있어도 되고 B의 오른쪽에 있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볼까요 실제로?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정적분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A부터 C까지 접근하라고 했으니까 A부터 C까지 접근하면 역방향 적분입니다. 거꾸로 접근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의 면적의 네거티브 부호를 바꾼 값인 거죠. 그 다음에 C에서 P까지 접근하게 되면 실제 이 부분의 면적이 되죠.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부호 이럴 거고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사실 이 빨간 부분의 면적에서 파란 부분의 면적을 제하는 거니까 A의 왼쪽에 있더라도 공식은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예요. B의 우측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적분 구간이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의 적분의 차지만 이걸 차의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것도 사실은 거꾸로 가는 거죠. 저 위에 거를. 적분 구간이 일치할 때만 이런 짓을 할 수 있고요. 피적분 함수 연산해 보시면 뭐 남아요? 두 번째 항 3x 루트 x 빼기구나. 여기 x 루트 x 없어지고요. 두 번째 항이니까 3x 6x네요. 세 번째 없어지고 네 번째 더하기 2 남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3에다가 2의 제곱 빼기 1 3 하시고 2에다가 2 빼기 1 하시면 되는 거죠. 11이겠다. 얘도 적분과는 일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결과는 적분 변수와 관계없으니까 얘들을 x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수함수의 적분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수함수의 적분이 아닌 거죠. 약분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됐네요. 자 다음 되게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 정적분에서 번거로운 계산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외우고 있으면 정적분에서 계산 없이 적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아시겠죠? 증명은 단순 무식하게 하거든요. 직접 적분해가지고 저게 된다는 거 보여줄 거예요. 저게 된다는 거 보여줄 거고. 자, 좌표를 써보면 a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차 함수니까 부정적분 하는 게 딱히 어렵진 않고요. a랑 이제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그 정적분의 결과의 각 항을 보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공통인수로 갖거든요. 이걸 6분의 1까지 뽑아서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앞쪽에 쓰고요. 나머지를 써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남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남겠죠. 네. 세 번째는 이게 남고요. 이해하시죠? 네.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부호 바뀐 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해하시죠? 네, 이걸 외우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넓이와 적분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거든요. 미리 조금 제가 알려드리면 이거 외우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저게 지금 뭐 이런 형태 2차 함수잖아요. 물론 A의 부호를 모르니까 아래로 부르는지 위에 부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태고요. 그냥 절대값만 따지면 여기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의미하는 게. 그래 보이세요? 그죠? 예. 절대값만 따지면 여기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6분의 2차의 개수랑 x절편의 차의 세제곱이 일단 기본이다. 부호는 이제 보고 맞추시면 되니까. 정적분의 경우에는, 넓이의 경우에는 이거 공식이 6분의 2차의 개수의 절대값 곱하기 x절편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예요. 뭐 다른 의미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차차 확인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공식을 외우시면 좀 번거로운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다. 물론 안 외워도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이 막 크게 있고 그러진 않지만 시간을 그만큼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외워 쓰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분을 연습할 기회는 많이 있어요. 저거 말고도 적분하는 거 많이 있으니까. 저기 좀 자주 나오니까 저거라도 계산 없이 좀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 우변을 완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함수입니까?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는 y축의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마저 y축의 대칭이라면 한쪽 끝을 0으로 바꾼 적분을 그냥 2배 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다항함수의 정적분의 경우에는 한쪽 끝이 0이 되면 0을 넣었을 때 계산할 게 거의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함수다라고 하면 기함수는 스스로가 원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은 합동이겠지만 fx의 부호가 다르죠. y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대칭 구조의 정적분을 시도해버리면 결과는 당연히 0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쓰셔도 계산량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쓰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함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합차의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차라고. 그러니까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기함수잖아요. 기함수는 대칭 구간에서 적분하시면 0이든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얘도 할 필요 없고 얘도 할 필요 없고 얘도 할 필요 없는데 남는 건 우함수잖아요. 그럼 이 우함수도 한쪽 끝을 0으로 하고 2배 하시면 된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66 되겠네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냐? 피적분 함수가 일치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0과 2의 위치를 바꾸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 0 되고 여기 2 됐을 때. 그럼 또 적분 구간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케이스인 거죠. 0, 0. 그럼 마이부터 2까지 붙일 수 있는 거죠. 아까 봤던 거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 기함수는 정적분의 결과가 0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걸 이용해서 간단히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 내용은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지워야죠. 네. 여기도 다 안 지워졌지? 나머지 내용 이어서 할게요.